안녕하세요. 연애 박사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이 일상의 일부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 줄여서 카톡은 일상 대화부터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스마트폰이고, 그 사람과의 첫 대화도 카톡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에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 답장은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답장이 느려졌지? 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일까?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카톡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연락을 시작하고 유지하는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을 하는지 등의 행동을 통해 호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카톡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도 카톡 속 숨겨진 관심의 신호를 파악하고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먼저 연락하기. 당신에게 먼저 말 걸고 싶은 신호.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이라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먼저 톡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먼저 연락을 해서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나 별다른 주제 없이도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뭐 했어? 라는 식의 톡은 일상적인 대화지만 먼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신이 궁금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먼저 연락을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자주 연락하기. 특별한 일이 없어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바쁘지 않은 시간을 틈타 대화를 이어가거나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톡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하루의 일과 중에 틈틈이 연락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빨리 답장하기. 마음의 우선순위에 당신이 있다는 뜻. 카톡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바로 답장의 속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빠서 답장이 늦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답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장을 빨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답장이 느린 사람이 당신에게는 곧바로 답장을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관심 있는 상대에게는 답장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 상황 업데이트. 일상의 작은 일까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자주 업데이트 해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중이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등의 이야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업데이트는 상대방이 당신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싶어 하거나 당신이 자신의 일상에 대해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5. 바쁜 상황에도 답장하기. 그만큼 열정적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것. 정말 바쁘다면 답장을 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틈틈이 답장을 하게 됩니다. 카톡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알려주는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지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늘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당신에게 관심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길고 자세하게. 톡 보내기. 성에 있는 대화의 신호. 카톡 메시지가 길고 자세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답장을 하거나 형식적인 표현만 사용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더 길고 자세한 톡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단순히 괜찮았어 라고 답하는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일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점심은 친구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그만큼 당신과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7. 답장이 늦거나 자주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기 기다리는 마음. 상대방이 당신의 답장이 늦어지거나 자주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왜 답장이 늦었어? 요즘 톡 자주 안 하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답장이 늦어지거나 자주 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당신의 답장이 늦어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 귀엽고 애교스럽게 톡 보내기 호감을 표현하는 귀여운 방식. 특히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귀엽고 애교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평소와 달리 귀여워지거나 이모티콘이나 애교 넘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진중한 톤으로 대화하던 여자가 갑자기 애교스러운 표현이나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면 그건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9. 다양한 이모티콘 사용. 감정의 다양함을 표현하려는 노력. 이모티콘은 메시지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거나 대화에 흥미를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대화를 좀 더 즐겁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대화를 더 즐겁고 풍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0. 농담이나 장난, 친근함을 쌓고 싶은 마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농담이나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웃음을 나누고 가벼운 장난을 통해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주 당신에게 농담을 하거나 유머러스한 톡을 보낸다면 그만큼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으며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좋은 글이나 영화 공유. 함께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 자신이 좋아하는 글이나 영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함께 그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책 등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주 당신에게 이런 콘텐츠를 공유한다면 그만큼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2. 칭찬.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칭찬은 호감 표현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사진 예쁘게 나왔네, 내가 이런 걸 잘하네 등의 칭찬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칭찬이 자주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칭찬이 오가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당신도 그 호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신호입니다. 13. 유혹하는 메시지. 외모 칭찬이나 일상 궁금증. 상대방이 외모를 칭찬하거나 하루 일과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은 유혹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옷 입었어? 하루 어땠어?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유혹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 개인적인 질문.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당신의 연애 상태, 가족, 친구 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당신의 연애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당신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15. 셀카 사진 보내기. 자신의 모습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 누군가가 당신에게 셀카나 자신의 사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봐주고 반응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6. 어디를 가자고 하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같은 제안은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며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7. 다음에라는 말 자주 사용.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 상대방이 대화 중에 다음에 같이 하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이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고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음에라는 표현은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8. 밤에 톡 보내기. 당신을 생각하며 잠들기 전까지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밤에 연락하는 것은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밤에 톡을 보내는 것은 낮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잠들기 전까지 당신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자신의 이야기하기.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을 자주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싶은 상대에게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톡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좋은 연애를 시작하는 방법. 카톡 메시지는 단순한 문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마음과 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한다면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좋은 카톡 대화는 좋은 연애의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우니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